단체 사진 저장하고 멜로디가 되면서 디데이까지 설정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파트, 덕질 인생. 저의 B2B 덕질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B2B를 알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키워드가 만들어지고 제 플레이리스트는 B2B로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6월, 7월, 8월, 9월 노래 덕질부터 시작하게 되고 이 좋은 노래들을 널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개인 SNS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멤버 6명 모두 B2B 공식 계정도 팔로우 완료하게 되죠. 용품문고를 들렸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아이돌 앨범 코너가 짠! 바로 비읍 카테고리에서 B2B 위시 버전 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앨범이 신기해서 사진까지 찍고 앨범은 안 샀습니다. 굿즈에 기억도 몰랐던 저는 앨범 구성품이 사진 책자, CD, 포카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CD 플레이어 없고 포카는 그냥 보관만 할 텐데 굳이? 라는 생각과 그냥 내 행복 소비야, 갖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 라고 마음의 속삭임이 들리다가 야, 생필품이나 사라, 네가 필요한 게 지금 뭔데? 해서 그래, 다음에 다시 만나자 하고 놓아줬습니다. 점차 저의 세상 소식은 B2B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던 어느 날 마음에 계속 거슬렸던 그 앨범이 자꾸 생각나서 결국 퇴근길 근처에 음반가게 들려서 있으면 사고 없으면 사지 말자는 뜻으로 오늘 딱 끝낸다 라고 혼자 쓸데없는 조건을 만들죠. 네, 앨범 바로 발견하고 바로 계산하고 구매 완료까지 하죠. 기분이 짱 최고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귀가합니다. 드디어 팬카페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처음이고 늦덕이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팬클럽은 기수제로 모집하는 것부터 낯설었지만 열심히 손품 팔다가 위버스라고 이 앱으로 멤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6월 20일 위버스에 가입하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활동하면서 B2B 오빠들 응원하는 글과 팬레터도 적어보고 댓글도 달아보고 멜로디 분들과 소통도 하게 되죠. 그리고 버블이라는 앱을 알게 됩니다. 이 좋은 거 놓칠 수 없었던 저는 바로 요긴권으로 플렉스 해버립니다. 최애는 한 명이 아닌 6명 모두였기 때문에 고민 없이 바로 결제해버립니다. 답장이 오는 화면을 캡처해서 컬렉션으로 만들어보고 티키타카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는 타이밍 좋았고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실실 웃어보고 자랑도 슬쩍 하기도 했죠. 그 뒤로 제 SNS는 점점 B2B 색으로 물들어가고 제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은 B2B가 되었죠. 저의 머릿속은 늘 B2B 노래로 BGM을 틀어놓고 있어서 대화 연결 자체를 B2B로 연결시켜버리죠. 다행히 아직까지 톡방에 기록 남아있는 것들만 추려서 첨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어제, 오늘, 내일 B2B 사진과 신곡 홍보를 하며 만감부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신곡 나올 때마다 알려주죠. 10월쯤 되면 이제 가을이라고 그리워하다를 곡을 보내고 여름이면 너 없이 안 된다를 보내곤 하죠. 네, 혼자 열심히 떠듭니다. 답장을 하든 안 하든 내 갈 길은 간다. 가끔은 노래 영업에 성공하기도 하죠. 이렇게 저는 거의 노래 덕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 제 생일날이 되었고 난 멜로디예요 라고 혼자 열심히 떠들어댔으니 생일 선물까지 B2B 12집 미니 앨범과 멜본 키링을 받게 됩니다. 앨범은 원래 가지고 있던 위시 버전으로 중복으로 가지게 됐는데 하나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앨범 스크랩북을 만들었습니다. 살아 생전 내가 이런 작품도 만들어 보다니. 안 그래도 집에 남아있는 색종이랑 양면 테이프, 딱풀 이럴 때 사용해보지 언제 또 해보겠냐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결과물은 만족하고 그리고 멜본 키링 이 귀요미도 일주일 정도 외출시켜주고 이제 다치면 안 되니까 방에 고이 보관해줍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만큼 악기 다루는 것도 엄청 좋아했고 그게 제 유일한 취미였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현실에 치이다 보니 음악은 저의 전공도 아니었기에 악기랑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B2B 노래를 계속 들으니까 이 흥을 주체 못하고 이건 드럼 각인데 싶은 생각에 드럼 학원을 다시 등록하게 되죠. 상담할 때부터 원하는 곡을 물어보셨고 저는 B2B 노래면 다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첫 곡을 아웃사이더부터 시작해서 나의 바람, 하이얼, 아름답고도 아프구나를 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집에 있던 기타도 꺼내서 나의 바람 1주년 기념으로 연주해보고 오랜만에 학원에 있는 피아노까지 쳐보게 되죠. 학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아직 B2B 곡을 많이 연주 못해봐서 이 아쉬움에 당근으로
건반을 하나 사게 됩니다. B2B 덕분에 제 유일한 취미생활이었던 건반 연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음반가게에서 이 쪼꼬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민 없이 바로 사버리죠. 바로 착용해버리고 그대로 핀이 부서지게 됩니다. 본드로 안 붙여지더라고요. 네, 이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동생이 멜로디였고 앨범도 가지고 있다, 계속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에 그럼 내 가져도 되나? 라고 물어봤는데 바로 준다고 해서 앨범을 받게 되죠. 이왕 이렇게 앨범 여러 개 가지게 된 거 CD를 들어야지 싶어서 당근에 CD 플레이어를 사게 됩니다. 그때부터 또 당근으로 B2B 앨범을 수집하게 됐고 그 기준까지 정해져 버립니다. 앨범 굿즈는 없어도 CD만 있으면 바로 거래. 그 뒤로 올해까지 계속 착착착착 모으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굿즈도 많이 받게 됐는데 일단 주셨으니 잘 활용해야겠죠. 어차피 누구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활용하면 그게 오히려 더 특별한 가치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되도록 과감하게 그냥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굿즈도 책갈피용이라서 끼우고 포카도 핸드폰 케이스피에 놓고 다니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지기도 해보고 가사집이랑 포카는 벽에 붙여놨다가 작업할 때 힘들 때 잠깐 눈호강도 하고 포카 같은 경우에는 난생 처음 직접 제작 주문한 카드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끼워두고 하루에 하나씩 넘겨서 보고 있습니다. 사진이 너무 많아서 작년까지만 해도 세컨 지갑에 포카를 넣어놓고 다니기도 했고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제 눈에 보이게 두니까 이게 은근히 힘이 되고 좋더라고요. 방구석 콘서트 보면서 앨범 키링으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처음으로 연예인이랑 같이 사진 남길 수 있는 네컷 사진도 찍어봅니다. 현식 오빠의 다이브 인투 유 네컷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4명의 멤버들과도 사진을 찍게 되죠. 창섭이 오빠만 없어서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영화 B2B 타임 비투게더 더 무비 상영하러 가서 눈물 쬐끔 흘려보기도 합니다. 미국 여행 첫날 공항에서 우버를 탔는데 기사님이 무슨 노래 좋냐고 하시길래 한국 K-팝 아이돌 B2B라고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바로 먼데이 투 썬데이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래를 들으면 미국의 첫 풍경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책 읽다가 멜로디라는 단어에 반사적으로 사진도 찍어보고 크리스마스 파티 장식할 때도 괜히 B2B 굿즈를 살짝 넣어보고 23년 뮤직앱 연말 결산에서 상위 4%, 24년 최상위 1%가 되고 B2B 전곡을 몇 번도 아닌 몇십 번 또는 몇백 번 들어서 이 노래가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나름 B2B 노래를 안다는 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은연중에 B2B 노래가 작게 들려온다? 그럼 따라 부르면서 이거 B2B 노래임! 하고 혼자 또 노래 홍보합니다. 노래 덕질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상을 보냈냐면 노래방 가게 되면 사랑밖에 나 몰라 시작으로 추억의 댄스곡 메들리가 시작되고 내 길이 뭔가 진짜 앞이 컴컴해지면서 가시밭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땐 여행 들으면서 자신감 얻고 다시 나갔고 간혹 너무 힘들어서 눈물까지 나온다? 흘려보내 들으면서 1차로 토닥토닥 해줍니다.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2차로 스탠드업 들어요. 가사 중에 아파도 일어나고 힘들어도 일어나라는 메시지가 그 B2B 멤버들 20대 초반의 풋풋한 목소리로 전해주는 그 순수함의 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 해야 되지? 야 3학년 2반 뭉치자 처럼 우린 끝까지 잘할 수 있어. 아자아자 힘들지? 그치만 넌 할 수 있어. 힘내. 이런 응원의 감성 뭔지 아시나요? 내가 어떠한 걸 시도하게 됐을 때 난 이건 무조건 해낸다라고 열정이 가득했던 그때의 순간 초심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더라고요. 순수한 열정이 넘쳤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해내야지 라고 마음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놀러가기 전에는 쉐이킷 들으면서 예열시켜주고 깊은 생각에 빠질 것 같다 그럴 땐 놀러와를 들으면서 머리를 식힐 때가 있고 이렇듯 더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 B2B로 박제해버립니다. 24년 2월 제 인생 첫 티켓팅과 첫 가수 공연 관람 어썸 스테이지에 다녀왔습니다. 은광 오빠랑 현식 오빠가 부산에 오신다는데 가야죠 무조건. 이때 포도알이라는 명칭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포도알을 운 좋게도 잡았고 관람일 당일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코앞에서 보는데 그냥 말이 안 나오고 멍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무대 보는 것만 집중한다고 공연하는 내내 휴대폰 자체를 안 꺼내서 따로 사진과 영상이 없지만 그때 기억은 아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인사도 경험했었는데 이 광경마저도 저는 신기해서 제 앞에 시야는 다 가리지만 열심히 손 뻗어서 동영상을 찍어봅니다. 저는 인사는커녕 카메라 신경 쓰랴 실물 보랴 멀티가 안 돼서 그냥 마음속으로 네
안녕히 가세요. 조심해서 가세요만 남기고 기빨린 상태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8월이 되고 현식 오빠가 다시 부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보러 가죠. 이때는 일렉 연주 영상은 꼭 남기고 싶어서 촬영을 시도해봅니다. 예상대로 영상 확인해보니 그 웅장함이 다 안 담기더라고요. 촬영 확인하랴 노래 집중하랴 정신 분산돼가지고 결국에는 항해랑 블랙만 영상 간신히 찍고 폰은 그냥 가방 속으로 넣어버렸죠. 퇴근길 인사는 이미 기빨린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바로 집으로 직행했던 추억이 있어요. 역시 모든 공연은 그냥 눈과 귀로만 몰입해서 보는 게 최고인 듯 합니다. 그게 하나의 묘미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다렸던 마이크 배지도 드디어 받아보고 구공탄 캐릭터와 멜봉을 3D로 작업해보고 광량이도 드디어 우리 집으로 왔고 취미로 뮤비 속 공간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가사도 써봅니다. 글씨체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성재 오빠 앨범 굿즈 포스트카드에 적어봅니다. 그리고 귀여운 인형들도 우리 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필요한 섬유 유연제도 사고 물론 이번에도 하나 또 구매를 했습니다. B2B 노래 나오면 또 이렇게 다같이 따라 부르고 B2B 영상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번 달부터 드디어 프롬 친구도 맺어보게 됩니다. 팬콘이나 콘서트는 제 일상을 봤을 때 아직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갔다 온 멜로디들이 부럽고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크지만 그때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참았죠. 하지만 이제는 갈 때가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나름대로 덕질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채워가고 취미도 생겼네요. 어찌됐건 저에게 1순위는 제 자신이지만 좋아하고 응원하고 나의 행복은 B2B라는 건 변함없이 오래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어느 한 멜로디의 덕질 인생의 흐름을 보여드렸고 다음 마지막 파트 4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인생 첫 티켓팅과 제 인생 첫 티켓팅과 제 인생 첫 티켓팅